네, 안녕하세요. 지그리스빌님 구독 고맙습니다. 지그리스빌님 에드볼룬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테네님 어서오세요. 네. 네, 오늘도 방송 얼굴이 빨갛죠. 무엇을 먹었는지는 비밀. 네, 야, 5분, 한 10분 오시면은 방송, 사이퍼님 어서오세요. 10분 오시면 방송 본격 시작하고요. 오늘은 분량이 많을 수 있어요. 이제 지난 방송에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방송 시간을 조금 더 배분해 가지고 가급적 1시간 내에 하는 방향으로. 은열이님, 간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간만에 찾아주시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네요. 부숙자님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립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체만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체만 보면 아실만한 어떤 전직 국정원 요원께서 조지 프리드먼의 최정원 학술원 동영상을 보시고 후기를 남기셨어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수시로 우리 전직 국정원 요원께서 인들한테 많은 조언을 주세요. 근데 대부분 비공개로 해달라 라고 이제 저한테 요청하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이거 공개도 되겠습니까? 공개도 된다고 그래서 공개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공개 내용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시겠지만은 우리 전직 국정원 요원께서 통탄하시는 게 뭐냐면은 한국의 현재 국정원 조직은 혁신해야 된다. 형편없다. 그러니까 자이파시오들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어떤 정보 기능이 상실했다. 굉장히 우려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어떠한 박정희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세요. 박정희 모델로 돌아가는 국정원 개혁도 그것도 반대하시고 현재 있는 문전비 자유파시오 국정원도 반대하는. 그럼 뭐냐? 박정희 정신의 국정원이다. 이걸 원하시는 게 이제 이분 전직 국정요원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인드라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테네님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 8분인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게 632의 억설타임즈시요. 2022년 9월 14일 이놀리 조지 프리드먼 최정원 학술원 인드라 구의원론 VOA 김길선 태영호 아침한개 김성환 원희룡 신인균 신박한 지식보관소 이과형 박진우 유익남 이런 제목입니다. 태양광 비리 원희룡 김성환 태영호 아침한개 신인균 VOA 미국소리방송 돈나무 블랙핑크 임세령 유익남 최민호 김길선 지식보관소 이과영 신박한 지식 박진우 조지 프리드먼 최정원 학술원 아이게스. 자, 오늘 시간 배분해서 가급적 12시 1시간 내에 한번 마치려고 하는데, 문전비 태양광 복마전에 세금 줄였다. 자, 이게 시작이죠.
여러분, 이거 시작입니다. 인드라 이미 얘기했죠.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있는 거, 이제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고소고발이 있어야죠. 그것이 시민의 역할이죠. 그리고 국민이 분노하고 찌라시가 아닌 언론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빨리 문전비는 감옥에 가고 대개특탁 정숙은 정신병원에 가는 것이 문전비 가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일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화를 블로그에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오류들이 일어나네요. 띄어쓰기 오류야 이제 늘 있지만 이번에는 시표 마침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이제 우리 님이 올리신 것들을 이제 복사하는 과정에서 쉼표가 이상한 데 찍히고 마침표가 이상한 데 찍혀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요. 띄어쓰기도 못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자, 최종원 학술은 특별강원 조지 프리드먼. 이게 언제냐면은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 영업이 끝났어요. 영업이 끝났습니다. 2020년 9월 18일이네요. 2020년 9월 18일이 언제냐면요. 저는 이 당시에는 최종현 학술은 몰랐습니다. 근데 인드라 그런 얘기 했잖아. 9월 말경에 되면 제드래곤 같은 구원 귀족들에게는 차기 미국 대통령은 이든영이다 라고 통보가 갔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잖아. 9월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CFR이나 뭐 이런 데서. 근데 이거를 한 수 앞서 가지고 최종원 학술원에서 조지 프리드먼 특별 강연회를 열고 여기서 정면으로 트럼프를 까는 그러한 어떤 방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역시나 최태원은 현재 한반도 구구번 귀족 서열 1위다. 성렬행보다 더 높고 발족 정원보다 더 높은 대한민국 수준이 아니라 한반도 넘버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최태원은 한반도 넘버원 구분 귀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최종 학술원을 이 당시에 저는 몰랐어요. 최종 학술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인드라 구입원론에서 인드라 블로그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9월 말경에 최종 학술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드라가 이든영이 대통령 된다. 그리고 구원 귀족들에게 다 연락이 갔을 것이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쵸?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영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전 몰랐어요. 이거를 또 이렇게 우리 요원께서 이렇게 조지 프리드먼이 또 이렇게 최종 학술에서 특별 강연했다는 걸 전 몰랐어요. 이게 옛날 최종현 학술원 방송분들도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못 읽었죠. 방송을 시청 못했는데 시청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최종 학술원 이 조지 프리드먼 방송에 누가 나왔는가 해서 여기서 손지애 이화여대 교수께서 나와셨어요. 여러분, 손지애가 누군가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인드라처럼
예, 세계 최고 음모론 자이자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 입장에서는 손지혜가 누구냐?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하면 상극위원회 한국 회원입니다. 손지혜. 방송위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화여대였던 간에 교수입니다. 상극위원회 회원이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지혜는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 한국 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최종원 학술원 원장인데 조지프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킨더버거 트랩. 조지프 나이는 또 누굽니까? 인드라 강조했죠. 9번 귀족이다. 조셉 나이, 조지프 나이,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좋은데 어쨌든 나이는 같아요. 조지프 나이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인드라가 이분의 소프트 파워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 10년 전부터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조지프 나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조지프 나이. 그 다음에 킨더버거는 또 누군가 하면은 그 인드라 강조했던 9번론에서 마샬 플랜, 그것도 기한자다 이렇게 나와요. 킨더버거. 그래서 이 9번론 관점에서 이 마샬 플랜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또 그게 9번 분파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죠. 근데 이번엔 주제가 너무너무 범위가 확장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조지프 나이의 얘기나 그 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는데 그 조지 프린드만이 이 조셉 나이와 얘기의 이 주장의 어떤 연장선에서 이번에 중요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인드라가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따 얘기하고요. 조셉 나이, 조지 프리드만만 기억하시면 돼요. 킨더버거 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지도가 중요합니다. 이 드디어 이제 나왔죠. 조지 프리드만이 나왔어요. 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 지도는 항상 대한민국, 동아시아가 중심이죠. 그러나 명백한 현실은 북미 대륙이 중심이에요. 북미 대륙이 중심입니다. 그쵸?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죠, 여러분?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인드라가 강조했죠. 지정학, 지리정치학 중요하다. 그래서 지리정치학의 9번 최초의 이론가는 맥킨다, 300인 위원회의 맥킨다경, 영국의 맥킨다경, 해양세력대 대륙세력. 그게 이제 맥킨다경이고, 2세대가 누구냐? 브레진스키죠. 브레진스키가 2세대고, 거기에 어떠한 이제 거기에 브레진스키의 2인자가 헨리 키신저. 저는 헨리 키신저보다 브레진스키가 위에 둡니다. 겹치잖아요. 그래서 인드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맥킨다경의 정통을 이어받은 분은 브레진스키고, 지정학에서 거기에 2인자는 헨리 키신저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3세대에 누구가 이 지리정치학, 지정학의 어떠한 현실정치학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주도적인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도적인 인물이 되고자 조지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인물이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세대 맥킨다 경, 2세대 브레즈스키 가로 열고 2인자 헬리키신저 가로 닫고 3세대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정치학.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리정책에 대해서 지정학에 대해서 늘 유념하셔야 되겠다. 그 세계 지도, 동아시아 대한민국 중심, 일본 중심의 세계 지도가 아니라 미국 중심, 정확하게 북미 대륙 중심. 그리고 인드라 굴복론에서 얘기했죠. 유럽은 아프리카 먹고 중동의 영역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북미 대륙은 남미. 이런 어떤 그림이다. 근데 아주 독특하게 조지 프리드만은 4개의 대륙 이렇게 있어요.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라시아. 이렇게 흥미로운 구도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의미가 있죠. 아프리카가 향후 성장 가능이 빠르게 성장 가능하고 남미가 빠르게 성장 가능하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록페럴러 센터를 인수했죠. 일본인들은 또한 미국의 상당 부동산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때 인드라가 뭔가 심각했잖아. 여러분과 인드라는 일본이 세계 제패하는 거 아니냐, 미쓰비시가 세계 제패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를 했었잖아. 인드라가 아직 음모론에서 약간 미숙할 때. 근데 조지 프리드만이 재밌는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전 세계에 부동산은 널려 있다. 호주도 있고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왜 하필 일본은 굳이 미국 땅에 관심을 가졌냐 이거예요. 록펠러 땅에 관심을 가졌냐 이겁니다. 그게 시장의 개념이죠. 그리고 인드라의 1억 명 서울론, 10억 명 한반도론의 핵심인 거죠. 시장 경제, 자본 경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싸다고 무인도 땅값 되게 싸잖아. 평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섬 전체가 다 합쳐봐야 뭐 100만원 1000만원 이렇잖아요. 근데 왜 안 사? 아니 땅덩어리 큰데 무인도인데 여러분 왜 안 사요? 근데 여의도 땅, 강남 땅, 거기는 막 그냥 여전히 막 장사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왜 사? 그쵸? 일본도 똑같이 왜 미국 땅만 사죠? 호주 땅도 있고 중국 땅도 있고 유럽 땅도 있는데, 런던 땅도 있는데 록펠러 땅을 왜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게 이 통찰력의 핵심입니다. 조지 프리드만의 통찰력. 왜 일본은 1990년대 록펠러 센터 미국 땅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주 놀라운 포인트고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다른 사람들은. 조지 프리드만은 솔직하네요. 정직하고. 그 다음에 대만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인드라가 이제 지난번에 막 우크라이나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했을 때 맹꽁이 시파르가 대만을 침공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인드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주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르게 놀랍도록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꽁이 시파르는 타이완을 침략할 수가 없다. 단언했잖아. 근데 그리고 그런 단서도 달았어. 맹꽁이 시파르가 대만은 침공하면 더 좋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맹꽁이 시파르가
대만은 침공해도 더 나쁘지 않지만 냉정한 관점에서, 그러나 맹꽁 18호는 대만을 침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면 공부하세요. 인드라가 왜 이렇게 얘기했나. 자꾸 뭐 똑같은 질문 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인드라 블로그에서 이렇게 보시고, 미국이란 동맹이 있어야겠죠. 동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이게 인드라가처럼 이렇게 타고나기를 역사에 이렇게 꽂힌 인물 사람들에게는 요런 어떤 조지 프리드만이 이러한 얘기,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 그걸 뛰어넘는 통찰력이 있는, 우리가 통찰력 있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떠드는 것들은 상식이잖아요. 이 상식에 바탕을 두되 이 상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무언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줬을 때 우리는 통찰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요. 상식적인 얘기를 할 때 통찰력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한국은요, 동맹이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있고 맹꽁이 C8호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4대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3대 강국, 초강대국이 대한민국 주변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가 없어요. 폴란드? 기껏해야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있을 뿐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그 사이에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타이완, 대만, 중국밖에 없지. 중국 말고 대만이 위협적인 외부 세력이 어디 있어?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인드라 강조할게요. 그럼 이스라엘이 있나? 이스라엘이 고립되긴 했지만, 그냥 아랍으로 퉁치잖아. 지중해는 서방 세력이잖아. 단순해요. 구도는 이스라엘 구도도.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 굉장히 구도가 단순해. 허나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정학을 가진 지역이 동아시아고, 그 동아시아 한국판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외교관이 가장 머리가 복잡한 나라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럽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슈퍼컴퓨터가 막 짱구 돌려도 답이 잘 쉽게 나오지 않는 지역이 전 세계에서 딱 하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초등학생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이치가 있죠. 뭐죠? 적의 적은 친구입니다. 중국의 적은 누구죠? 미국이죠. 러시아의 적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일본의 적은 누구죠? 미국이에요. 우리는 미국과 한미 동맹이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한미 혈맹입니다. 어떤 개수의 자식이 자이 파시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 동맹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개소리를 짓거리는 쓰레기 같은 파시스트들이 있습니다. 자이 파시스트들이. 그들은 안미 경중을 얘기해요. 인드라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애비가 분명히 인드라가 강조합니다. 네 애비애미가 맥노지. 그러니까 네가 정교조 교수를 하는 거지. 네 애비애미가 덕분에 네 애비애미가 맥노짓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교수직을 하는 거고, 네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교조 같은 특권을 유지하려니까 자이파시죠 짓거리를 하는 것이고,
반미 빠시오를 하는 거지. 네 애배미가 매국노잖아. 그러니까 핏줄이 어디가? 그렇지?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세요. 왜 그러한 매국노에 선동선전에 넘어가시는 겁니까? 네 애비애미가 매국노가 아닌데 왜 반쪽 민주당을 지지해? 그렇죠? 전 연좌제를 반대합니다. 네 애비애미가 매국노일지라도 본인이 매국노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어머니를 고발하진 마. 난 그런 거 반대해.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설득해야지. 어머니 아버지를 설득해서 반쪽 미당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 당신의 길이야. 왜 그걸 거부해? 내가 분명히 강조합니다. 네 애비애미가 매국노가 아닌데 매국노면 이해하는데, 응? 네 애비애미가 매국노가 아닌데 왜 반쪽 미당을 지지하는 거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세뇌되겠다면 깨어나. 천신우님 어서 오세요. 네. 분명히 간다라 강조하자. 이런 어떤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앞날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여러분 당장을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들지라도 거기에 현혹당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매국노들의 총알바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잔인하게 당신들을 총알바지로 쓰고 버리잖아요. 윤미향 때, 윤미향이 그때 얼마나 위안부 할머니 어쩌고 막 그랬는데 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싹 다 위안부 할머니 막 매도하고 그러잖아. 총알바지였단 얘기지.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니 반쪽 파시스트에게 애비가 좋아 애미가 좋아 한 물으면 매국노가 좋아 이렇게가 있다. 이 명언을 또 남기시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 포인트예요. 네, 눈치코치 아는 게 병이다. 대박도 없지만 파산도 없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네. 뭐냐면 3분간 얘기할게요. 인드라가 3명의 프리드먼 얘기했죠. 밀턴 프리드만, 조지 프리드만, 토마스 프리드만. 밀턴 프리드만이야 유명하죠. 네, 시카고 학파, 네, 통화주의. 네, 유명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조지 프리드만, 네, 토마스 프리드만. 근데 프리드만 다 유대인들이에요. 네, 3명의 유대인들. 프리드먼이 성씨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시케나지 유대인 성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느라는 아시케나지 음모론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근데 자, 조지 프리드만의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달라졌어. 정세가 달라졌어. 인드라가 여태까지 조지 프리드만의 한 3, 4년 동안 조지 프리드만에서 따로 검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검색했을 때는 조지 프리드만에 대한 검색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인드라가 조지 프리드만 그 위키피디아 내용을 보니까 아주 긍정적이에요. 조지 프리드만이 어쨌든 그 전에도 구형 귀적이었지만 이너서클로 상당히 급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조지 프리드만의 위상이 높아졌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지 프리드만의 분석에 대해서 인드라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에 대해서는 좀 과대평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점차 국유본이 상당히 어떤 조지 프리드만 프로그램에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그 일본의 과대평가하는 측면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인드라가 조지 프리드먼에 대해서 이제 홀로코스트, 부모님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분들이거든요. 헝가리 출신 유대인이에요, 조지 프리드먼이. 근데 이제 조지 프리드먼이 일본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을 하고 지금도 독일과 일본의 어떠한 그 파실 세력이 결국은 미국에게 주요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조지 프리드만의 이런 주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건 인드라의 그 북핵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독일의 핵무장이다, 이것과 맞닿아 있는 주장이긴 해요. 근데 인드라가 이 일본의 이제 그 조지 프리드만이 좀 일본에서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얘기는 눈치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눈치코치예요. 일본이 눈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2차 대전 때 추축국이 독일과 일본, 이태리였잖아요. 이 당시에 독일은 히틀러가 막 반유대주의 막 이러면서 막 몰아쳤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동맹국이니까 일본도 일본 내에서 반유대주의를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했어요. 했긴 했지만 미온적이었습니다. 하는 신용만 했어요. 이게 눈치예요. 그러면 일본은 왜 그랬냐? 동양에는 물론 원조는 스메르지만 그래도 2000년 동안의 역사 기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가 있는 거야. 아는 게 병이죠. 부정적으로는 아는 게 병인 겁니다. 지나치게 신중한 거지. 그러니까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니까 대박도 없지만 파산도 없는 거예요. 히틀러는 뭐 아니면 도로 저질렀던 거고, 그쵸? 그리고 이 푸틴도 역시 뭐 아니면 도로 저질른 거야. 히틀러나 푸틴이나 같아, 그런 면에서. 반면에 이 동양은 이게 눈치코치가 있어서 극단적인 것은 안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안 하려고 그래. 반쪽 정원이 미친놈이지, 따지고 보면. 별정인 거예요. 이 반쪽일성 가문 자체가 별정이고, 인드라 볼 때는 특이한 거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들은 동양 철학이 계속 정중도, 우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중앙을 지켜야 된다, 중도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게 극단적인 선택을 잘 안 하는 경향, 그건 눈치코치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일본은 생각보다 우리 조지 프리드먼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우리 조지 프리드먼은 항상 그 기본 관점들을 유지하는 게 일본을 과대평가, 중국을 과소평가, 이렇게 하는 면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나 큰 전략적 틀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조심하시고 조지 프리드만 어쨌든 중요한 건 국유본이 좀 더 조지 프리드만의 입장을 좀 더 강화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이비드 록펠러는 빅터 로스차일드가 장악했던 전 세계 CIA, 그 KGB, 그 다음에 모사드, MI6 이러한 전 세계 정보부를 빅터 로스차일드가 장악했잖아요. 007 영화에서 보듯 스펙터가 했듯 그것들을 너무너무 데이비드 록펠러는 싫어했기 때문에 1990년대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 황제가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전 세계 정보기관들의 약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솔선수범했던 데가 어디냐면 미국 정보부였습니다. 미국 CIA를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CIA의 원래 그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인맥들이었는데 그 인맥들이 먹고 살긴 좀 해야 돼. 먹고 살아야지 CIA하고 연결돼 가지고 되잖아요. 007 영화에서도 보면 민간 애들이 CIA 요원이 아니더라도 CIA 예산 덕분에 먹고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근데 그런 애들이 CIA에서 예산을 축소해버리는 바람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제휴관계를 맺었던 CIA와 제휴관계를 맺었던 전 세계 민간 기구들이 쫄딱 굶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구방편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민간 용병부대, 민간 정보부대, 정보회사, 민간 용병부대나 민간 정보회사가 따지면 과거에 CIA와 연관이 있었던 데인데 예산을 확 줄여버리니까 자구책으로 공개하면서 용병부대가 되고 이렇게 된 정보회사가 된 거예요. 이 시작은 이미 클린턴 정부도 시작한 건데 드러나기는 이라크 전쟁 때문에 9.11 테러 때문에 부시 때부터 된 거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클린턴 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어떤 민간 정보 기구 중에 하나가 조지 프리드만이다. 스트랩4 이런 게 사실 과거에는 CIA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하면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민간이다. 이걸 나쁘게 보냐? 아니, 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드라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우리 국정원 예산 줄이고 민간에게 이런 걸 맡겨라. 국정원이 박정희 정신으로 국정원이 개혁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국정원이 하는 역할이 있고 민간이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야. 이랬을 때 이 민간의 정보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어? 우리 아침한개님 같은 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아침한개 같은 님이 회사 꾸려서 아침한개님이나 신인 같은 분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하면 스폰서가 붙고 예산 지원하고 잘 나가면 되는데 한국이 그런 걸 잘 시스템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유튜브에 의존하는 건데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과 국기본에게 제안하는 바 우리 아침한개님이나 신인균 같은 분에게 예산 지원을 그러니까 후원 좀 해주세요. 왕창 아슬아슬하게 하지 말고 이런 능력 있는 분들한테 지원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길선님 인드라가 3명 딱 되면 김길선, 신인균, 아침한개 이런 분한테 지원해주면 밑빠진 그런 국정원한테 지원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프리드먼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 토마스 프리드만, 조지 프리드만, 그래서 이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조지 프리드만, 이름이 조지잖아. 조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인드라의 역사하고도 관련된 인물 조지 워싱턴. 인드라가 조지 워싱턴 1화만 믿고 있다가 정확당했죠. 정직하며 산다. 어쨌든 조지 워싱턴, 조지 프리드만. 그러면 토마스 프리드만은 뭐냐? 토마스 하면 또 누굽니까? 갑자기 토마스 제퍼슨, 워싱턴, 토마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3대 대통령인가? 토마스 제퍼슨. 자, 이렇게 조지 콜로니. 넘어가고요. 인드라 우스개 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만든 건데,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반응이 썰렁하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넘어가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이분의 어떤 의도는 인드라가 이해돼요. 이분의 생각에 인드라가 이제 이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이 얘기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해체가 된다고 조지 프리드만이 원하는 신장과 몽골, 만주, 티벳이 독립되지는 않아요. 언제 독립되냐? 중국 공산당이 맹꽁 시파르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이파쇼 세력이 집권하는 거야. 그리고 이 우이파쇼는 굉장히 옐친처럼 무능해요. 푸틴처럼 무능해. 그래서 세계 지탄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들 중국에서 탈출을 원하겠죠. 이렇게 되는 구도다. 너무 쉽게 얘기하나? 인드라 1억 명 서울로 온 100억 명 대한민국 한반도로 내는 1억 명 서울로 온 10억 명 한반도로 내는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 다 안에 있어요.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냥 인드라가 밑밥만 던질게.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핵심은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맹꽁 시파르가 중국 공산당의 수면 영장, 그리고 본인의 영구 집권 뭐 이런 걸 노리고 있다 이거죠. 그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열심히 해 인드라. 우리 중국의 애국자 맹꽁 시파르가 언제나 박수를 치잖아. 열심히 해봐. 넘어가고요. 자, 그렇게 우리 요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쫙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쭉 보시면 되고요. 인드라가 따로 논평할 게 여태까지 다 얘기했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훈련한 걸로 봐서 남북한의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없다. 전쟁은 없다. 이렇게 인들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쟁은 없다. 이건 무슨 뭐 희망사항 아닙니다. 일단 냉정하게.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침공할 수가 없다. 라는 것처럼, 예, 반쪽 정언은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 대한민국이요, 예, 국유본의 사활적 지역이에요. 여러분, 예, 경제가 안보입니다.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막 전쟁을 일으켰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죠. 버티잖아. 그쵸? 만약에 1950년의 한국이 아니라 2022년에 대한민국을 반쪽 정원이 전쟁을 벌인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요,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가 할 수 없게, 예, 지금보다 1000배가량의 충격이 와요. 왜?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예요. 경제 대국이다.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모든 나라가 충격받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피해를 받으면요, 미국 경제가 올스톱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모르면 당신이 무식한 거야.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당신 자신들이 몰라. 이거 누구 덕분이야?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지.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 지도자가, 평화 지도자, 인권 지도자가 5000년사 박정희 대통령이야. 말로만 하는 이런 문전비 밭쪽 놓으면 철이 까져.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신경 안 쓰, 적당히 쓰고 싶은 데도 많아요. 대한민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인드라가 세 가지로 크게 1타 3피 인드라 세 가지를 좋아하잖아.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멈추면요, 전 세계가 경제가 멈춰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안보 이익이에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이 여기면 안 돼. 대만하고도 수준도 달라. 대만은 차라리 점령당해도 돼. 대만이 점령당해도 뭐 TMS 반도체 그게 중국한테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국 있잖아. 네? 한국이 넘어가면요, 대만이고 뭐가 없어. 일본도 없어. 미국도 없어요, 여러분. 예? 대만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인드라 얘기하잖아, 이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인드라 말고 누가 있어? 없어요. 아이, 참. 예? 문전비 맞쪽 놓으면 이런 개소리. 안중정 및 애미애비가 맥로 애 따위나 주장하는 거고. 예? 한미동맹, 한미협력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없으면 세계 경제가 없다. 예? 반쪽 정원이 이런 얘기야. 반쪽 정원이 없으면 세계도 없다. 뭐 자동 유고로 무슨 뭐 반쪽 정원이가 뭐 참수당하면 자동으로 핵 발사해. 인드라가 웃고 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웃고 넘어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방송 이렇게 하고요. 12시네 벌써. 요것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조지 프리드먼. 예.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생각해보면 꼭 오늘날 투자한 것 같아. 하루나 이틀 일주일 뒤에 하면 어땠을까? 본전 일기를 메모로 남깁니다. 오이! 비트코인 화끈하게 폭락하네요. 자, 웃고 넘을 수가 없죠. 테네님께서는 또 무슨 아이온 투자하셨고, 인드라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 무슨 신의 장난 같아요. 인드라는 왜 꿈에서 거래하죠? 난 꿈이라고 생각했어. 하도 이쪽에 생각해 보니까 꿈에서 거래했는 줄 알았더니 잠결에 인드라가 거래를 한 거야. 그래서 아침에 깼어요, 제가. 깼는데 보니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아휴, 내가 꿈속에서 거래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손해보고 팔았어요. 10,000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잤어, 인드라가. 졸린데 30개 가지고 딱 보니까 잠결에 내가 체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하고 팔고 잤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 가지고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잠결에 인드라 꿈속에 계시봤는데 꿈속에서 투자한 것도 이것도 참 투기한 거. 투자가 아니지, 투기지. 그것도 참 이거 참 그래도 많이 떨어졌으니 이게 참만 내가 손해보고 판 게 얼마나 다행이야 하고 딱 들어갔더니 체결돼 있는 거야. 이것도 뭐야 알았더니 뭔가 또 미체결이 있어가지고 인드라가 연속 버튼을 눌렀나봐요. 와, 나 정말. 그리고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방송 직전까지 본전을 만들어놨어요. 이익 난 것도 아니야. 평가 금액상 본전이에요. 본전 151원. 지난번에는 3,000원이었잖아. 근데 151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떼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 이제는 인드라 꿈도 제대로 꿔야겠습니다. 인드라가 좀 잘 때 휴대폰을 멀리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전보다 좀 나은 것은 패턴에 점점 접근하고 있다. 이러면서 인드라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상인 본능을 타고나지 않았지만 이렇듯 인드라처럼 상인 본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냐. 오늘도 은행에서 대출 만기, 코로나로 인해서 1년간 혜택받은 1억 원 대출 받은 거 만기 도래. 그래서 은행에다 전화했더니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 연장하면 혜택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1억을 내놔야 되는데 돈이 어딨죠? 자, 웃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밑에 막 방송 할 내용이 많은데 봐서 시간 나면 자꾸 방송이 미뤄지니까 내일이라도 방송을 해가지고 이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